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8월 5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코세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분봉상 오늘 거래를 좀 터트리고 상승을 했다가 살짝 조정을 줬죠. 자, 저가 자리 이탈을 하면 손절로 대응을 할 거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좀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일부 또 수익 챙겼고요. 자, 코세스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세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SMCNC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일봉상 어마어마하게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연일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75% 정도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만 제 매수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또 수익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빠르게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는 언제라도 페이크 주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SMCNC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SMCNC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바인텍은 조정 없이 그냥 상승이 나와버리네요. 자, 요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일찍 두 종목 매매하고 매매 마무리했고요. 코세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되죠. 오늘도 코세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임 종목이었고요.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자,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더니 이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제가 평상시 이 장이 좋을 때 같으면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 홀딩,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고 수익을 좀 끌고 가는데
자, 최근에 좀 장의 분위기도 좀 그랬었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지저분했었고 그래서 짧게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3분봉 첫봉 보고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가 부근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 발생을 할 때 한 2% 내외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5%가 넘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대응할 때 조금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또 좋을 때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니까요.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코세스 매매 이렇게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SMCNC 오늘도 좀 매매 대응을 했죠. 자, 제가 SMCNC는 3일 내내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날도 매매했었고, 이날도 매매했었고, 오늘도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죠. 자, 오늘은 이제 뭐 거의 최고가 근처라고 봐야 되겠죠. 3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제 꼬리자리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고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 구간이 작지가 않아요. 요것도 3.85%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매도한 자리에서 이제 고점 찍고서 아래로 쭉 빠졌죠. 자,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상승이 나온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높은 구간에서는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MCNC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체결은 안 됐는데 오늘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 제가 대응을 했는데 자, 요 구간에서 제가 대응을 했어요. 이봉 보고서 아래쪽에다 좀 매수대기를 했는데 제 매수가를 주질 않았죠. 그래서 이거 수익을 좀 못 냈습니다. 자, 요거 일분봉상으로 보면 요게 상승 VI 갭구간 대응한 거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상승 VI가 나오고 갭 뜬 상태에서 제가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제 매수가를 안 주고 상승이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수익을 내질 못했어요.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고 좀 아쉬웠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갭 구간은 어느 정도 좀 메우고 가는 편인데 이거는 뭐 메우질 않고 원체 이제 재료가 괜찮았죠. 자, 재료가 괜찮은 재료였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한 또 재료인데 AR 안경 없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이 홀로그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하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괜찮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MCNC 오늘도 매매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코세스 아쉽지만은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메타버스 대장주로 날아가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었을 종목인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매매 대응하고 오늘 매매를 마쳤습니다. 오후장에도 뭐 시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제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어서 저는 대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SM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아 SM은 뭐 SM, CNC와 같은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SM 지분 인수 관련한 이슈로 후발주로 좀 상승이 나왔고, 요런 이제 전고점 자리는 돌파를 하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좀 약합니다. 거래대금이 채 1000억도 안 되고 한 600억 조금 넘는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종목이라고는 좀 보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분봉상 움직임도 좀 급했고요. 이 상한가도 좀 한번 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아즈텍 WB 보도록 할게요. 자, 아즈텍 WB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요런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더 터뜨렸죠.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요런 건 아주 좋은 거고, 다만 이제 파동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본다면 이제 3차 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라 가격상으로 좀 높은 구간이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대금이 일단은 이 전고점 돌파를 할 때 거래대금을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뭐 봐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분봉상 움직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점 자리 돌파할 때 대응했다면 뭐 좋은 결과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높은 구간이라 좀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이 종목 이제 이슈가 좀 있죠. K백신 허브와 이 비전 대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고 이 큐라티스가 관련한 종목인데 이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mRNA 관련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 큐라티스의 지분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나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3차 파동 구간이라는 부분, 가격상의 위치가 좀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고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인텍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고요. 좀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S넷 쪽 보도록 할게요. 자, S넷도 메타버스 관련한 후발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장중에는 이제 상한가를 좀 찍었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죠. 아래쪽에서 이제 이런 횡보하던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굳혔다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2,300억 가까이 터졌고요.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가 요런 자리 돌파한 이후에 요런 자리 이제 터치 안 하고 위쪽에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후발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뭐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을 해준 이후에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는 또 상승을 이어갔죠. 그런데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분봉상 움직임이 아침에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오후장에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마감이 됐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아래쪽으로 61선을 데드 크로스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뭐 하루나 이틀, 뭐 길게는 한 3일 정도 쉬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21선도 회복을 하고 이런 위쪽에서의 박스 구간에서 이제 중심부를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만 조금 다지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이런 고점 자리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돌파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평균 이 지수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물린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시장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훨씬 또 강한 모습이 나왔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종가 고가의 캔들로 고점 자리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은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이 3거래일 연속 매수 수급이 들어와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이제 매수 수급이 잦아드는 모습이었고요.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또 강한 매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 시장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시장의 등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시장에 아침서부터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섹터에 어떤 테마나 이슈의 이 주도주에 또 어떤 섹터의 종목들에 집중이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전고점을 터치를 했고, 이제는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생겼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5일선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의 이제 매물출에 어떤, 매물들은 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한 매물들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뭐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고점과의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 갈 때까지 조금은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우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악재로 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보다 많이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럽 시장이라든가 뭐 중국 상해 또 홍콩 항생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특히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에 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 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간다면 시장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또 강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좀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